세계 정세가 불안정하게 그리고 상당히 오랜 기간 우리 인류가 전쟁 없는 그런 시대를 지내왔습니다. 국지전은 좀 있었지만 세계대전은 없는 그런 시기를 지냈는데 이제 그러한 평화가 위협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평화를 깨뜨리는 가장 위험한 자들이 우리 대한민국 주위에 겹겹이 포진하고 있다.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현재 문재인 씨는 마치 우리가 혹은 미국을 비롯한 자유세계가 평화를 깨뜨리고 있는 것처럼 북측의 김정은 집단이나 시진핑이 있는 중국 그리고 푸틴이 있는 러시아 이들은 평화를 원하는데 우리 자본주의가 극도로 발달한 자유세계에서 그들의 평화의 손을 잡아주지 않는 것처럼 벌써 5년 가까이 그런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한 지가 30년도 지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와 정반대다. 그것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이번에 나토의 사무총장, 나토는 북대서양 조약기구라고 하죠. 이 사무총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한과 이란이 핵무기 그리고 첨단 미사일 시스템과 관련해서 국제규칙을 노골적으로 무시하거나 깨뜨리고 있다. 게다가 이 위험한 기술을 확산하고 있다. 우리가 비핵화, 북한 비핵화 이것을 이루려고 부친의 애를 썼던 것도 바로 이것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는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러시아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름이죠. 그런 것을 비롯해서 핵 역량을 현대화하고 있고 또 러시아의 HGV 극초음속 활공 비행체 이것을 실전 배치한 그런 상태다. 다 우리 대한민국의 머리 위에 그렇게 자리 잡고 있는 자들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중국은 핵탄두와 정밀 운반 체계를 추가, 그래서 핵무기고를 늘리고 있다. 많은 수의 미사일 경납고를 건설하고 있다. 이 모든 일들이 아무런 제한이나 제약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들이 통제되고 있지 않다 하는 겁니다. 게다가 그 투명성까지 완전히 결여되어 있는 상태다. 결국 이게 무슨 뜻이냐? 세계가 급속도로 더욱 예측 불가능하게 되고 그리고 경쟁적이며 위험한 곳이 되고 있다. 무력에 있어서 경쟁의 끝은 전쟁입니다.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또 다른 국지전이 벌어지고 있는 지역들 거기에 김정은이까지 가세를 해서 이들이 하나의 그룹을 이뤄가고 있다. 이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에 방어할 수 있는 우리 자유세계는 어떤가?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돈도 들고, 그리고 국제적인 문제를 왜 우리가 나서서 해야 하는가. 그렇게 나서서 하다 보면 결국 비난만 받고 자국의 병사들이라든지 자국의 손해를 감수하면서 이러한 세계 평화를 실질적으로 지키는데 나설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이런 회의론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세계 평화를 지키는데 가장 앞에 나섰던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 이제 더는 남 좋은 일 하면서 내가 손해보는 일은 안 하겠다, 이렇게 선언한 지가 여러 해 됐습니다. 그러한 미국 태도가 그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프간 철수, 이것도 들 수 있겠죠. 지금 밝히고 있는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나토의 사무총장, 말이 좋아서 유럽이라든지 그쪽은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사실 미국은 너희가 알아서 해라. 그러면 나토가 나서서 해야 하겠죠. 상당히 긴 세월 동안 미국이 그 비용을 대고 그 논의에 참가를 하고 이렇게 해왔는데, 이제 미국은 아메리카 대륙으로 가서 우리끼리 살겠다. 너희들도 너희 지역을 지킬 능력이 있지 않느냐. 1차적으로는 스스로 지키고 그게 안 되면 나중에 협력을 하자. 사실은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봐야 할 겁니다. 이제 나토가 자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토가 핵 억지력을 포기하고 이러고 있는데, 러시아나 중국이나 북한 같은 데서 핵무기를 계속 보유하고 있는 이 세계는 결코 안전한 세계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한반도에 이어져 있는 바로 땅으로 한 나라 옆에 또 다른 나라, 이렇게 이어져 있는 것들이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자들이다. 거기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민주당 정권은 북한을 평화의 사도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그들이 어째서 그들과 평화를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인지, 그들이 이렇게 무서운 무기를 점점 늘려가고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무기를 하나씩 버리면 평화가 온다. 여러 번 이야기를 했지만 문재인 민주당 정권이 추구하는 평화는 결국 포식자에게 잡혀 먹힘으로써, 그래서 이 꼴 저 꼴 안 보고 죽어버림으로써 얻는 영구 평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문재인 민주당 정권은 어떻게 해서든 북쪽에 그들이 좀 더 연명하면서 좀 더 많은 무기를 보유할 수 있도록, 그리고 북한 주민을 좀 더 갈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활비와 필요한 모든 것과 혹은 돈과 이런 것을 보내주려고 지금도 법을 고치고 지자체를 동원해서 그런 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바다 건너 있는 미국은 전혀 그 입장이 다르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며칠 전에 연방관보고시를
내놓았습니다. 바로 2017년 오토 원비어 사망 사건, 그때 이후에 미국인은 북한 여행이 금지되어 왔습니다. 그 조치를 다시 1년 더 연장한다 하는 곳입니다. 2022년 8월 31일까지 북한에 대한 여행을 금지한다. 이렇게 되니까 북한의 우호적인 친북 단체들은 이곳이나 그곳이나 광분하기 시작했습니다. 별 이유를 다 갖다 대면서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인류를 끝장낼 수도 있는 이런 무리들을 항상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그들은 다정한 우리의 이웃이다. 거기에서 굶주리고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인류애를 보여야 한다. 이런 당치도 않은 소리를 합니다. 그쪽 세계에는 그런 어휘가 없다. 이것을 뻔히 알고도 그러는 것이죠. 미국에서도 미국 친우봉사회라고 하는 곳에 워싱턴 지부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얼마 전에 바이든 행정부에서 대북 인도적 협력이라든지 이산가족 상봉에 대해서 지지하는 태도를 나타냈는데 그거 진심이 아니었구나 이랬다는 겁니다. 결국 이거 누가 합니까? 문재인 민주당 정권에서 하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전 미국 북한위원회 거기 수석 고문도 대북 지원을 재개하는 시점이 됐을 때 이제 곧 어떤 이유로든 여기에서 개구멍을 뚫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대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상황이 바뀌었을 때 북한 여행 금지를 내려놓으면 신속하게 움직일 수 없다. 이렇게 우려를 했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것은 미국에서 가는 거, 또 문재인 민주당 정권하고 어찌어찌 해서 손이 닿아서 가는 거, 미국에 있는 친북 세력들, 공산주의 세력들, 이들의 이야기라고 보입니다. 미국에 있는 그 인도주의 지원단체들, 이 인도주의라고 하는 것이 참 숨막히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이 인도주의 단체들을 자기들이 그렇게 챙기고 싶은 곳에 가서 내부인으로서 그냥 살고 이쪽 세계에 나오지 말라고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하여튼 그들은 국무부에 북한 여행금지 조치를 해제해달라. 이렇게 대놓고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무부가 내놓은 답변이 그것 때문에 오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국무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한은 계속해서 북한 주민을 착취하고 있다. 북한 주민이 가져야 할 그런 돈을 빼돌려서 불법적인 핵무기 그리고 탄도무기 프로그램을 증강하고 있다. 그것이 북한이 사서 하는 짓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북한에서는 체포되고 장기 구금될 심각한 위험성이 있다 하는 그 우려가 없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미국 국무장관은 북한 여행에 미국 여권을 사용하는 거기에 대해서 지리적 여행 제한이라는 조치를 내린 것이다. 그러면서 미국인들이 북한에 여행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것을 강력히 경고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이 단체들은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죠. 북한이라고 하는 멀쩡한 어떤 정상적인 국가, 어떤 가도 될 만큼 안전하고 바람직한 지역이 있다. 이게 거짓말입니다. 사실과 다르죠. 그것을 전제로 해서 미국이 북한 여행 금지라는 조치를 한 이게 잘못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국무부가 밝힌 것은 그 북한이라는 땅이 그곳의 지금 체제가 결코 안전하지 않다. 사람을 살상하고 밖에서 간 사람들을 구금하고 밖에서 사람을 납치해가고 그럴 뿐 아니라 그 안은 인권이 말살된 그런 곳이고 자국민조차도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곳이다. 그것 때문이지 여행금지 조치 때문에 북한을 못 간다든지 하는 게 아니다. 근데 이 말은 상당히 그 깊이가 있는 말입니다. 대북 제재를 풀어주지 않아서 대북 지원을 못한다는 문재인 민주당 정권이 귀담아 들어야 할 부분인 것이죠. 문제는 북한인 것이지 제재도 아니요 여행 금지 조치도 아니다. 그런 것입니다. 결국은 북한이 바뀌지 않으면 북한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씨가 원하는 그런 북한과의 만남이라든지 그런 것은 북한이 바뀌기 전에는 할 수 없다. 이것을 알아야 하겠죠. 이런 국제정세,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그 자들 중에 하나가 김정은 집단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씨는 계속 그들과 손을 잡으려고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든 생각도 안 하고 그쪽으로만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은 이제 더 이상 같이 갈 필요가 없는 존재 이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이 5년에 한 번씩 뽑는 그 대통령 선거로 대통령을 잘못 뽑아놓고 있다 보니까 우리는 우방에게도 버림을 받고 우리의 안전도 위험한 그런 처지가 됐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에서 국방수권법안 이번 돌아오는 2022 회계년도 이 수권법안을 초안을 내놨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그 수권법안이 의결됐다 하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 뉴스도 국내에서는 또 어떻게 바꿔가지고 내놓을지, 어떻게 사람들이 잘못 알게 될지 대략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 이런 것이 있습니다.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한다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면 이제 됐구나. 이제 더 이상 돌아볼 게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할지 모릅니다. 상당수가 그렇겠죠. 문재인 민주당 정권에서는 일단 1년 버틸 수 있으니까 내년 선거 때까지만 가면 된다. 그 다음부터는 본색을 드러내도 되니까 이렇게 안심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방수권법안에서 주한미군의 감축을 제한하는 그 법적인 효력이 있는 조항은 삭제된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이 현행의 주한미군 그 규모를 현 수준을 1년 유지한다 한 것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년과 달리, 지금까지와는 달리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결의 조항의 성격이다. 지난해까지는 법적 구속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미국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한미군의 규모를 현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 하는 것은 실질적인 힘이 없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이죠. 이번에 그 법안에 우리 그 주한미군과 관련해서 몇몇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국은 계속 미국의 중요한 동맹국이다. 얼마 동안? 앞으로 1년 동안. 시한부라는 걸 알아야 하겠죠.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것은 북한의 군사적 침략에 대한 강력한 억지, 그리고 인도태평양 영내의 국가안보 관여를 위해서 중요한 지원 플랫폼 역할을 한다. 그냥 조금 거칠게 설명을 하면 문재인 씨가 김정은이와 우리는 평화협정을 맺겠다. 우리는 상호 인정하고 혹은 우리는 일국 이제 형태의 통일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 미군은 즉각 철수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인도태평양의 이 영내 국가안보 여기에 있어서 문재인 민주당 정권이 우리 한국은 1대1로로 들어간다. 인도태평양 쪽에는 가입하지 않겠다. 이렇게 되면 역시 미군은 즉시 철수를 합니다. 우리는 세계의 안전을 위협하는 자들과 친구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한국에 배치된 약 28,500명의 미군 주둔은 한반도를 안정화하는 힘일 뿐 아니라 이 지역 내의 모든 동맹국의 안전보장에 관한 확신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미국은 계속 한국, 일본과 같은 영내 동맹국과의 양자관계를 유지 강화하고 미국과 동맹국 또 파트너 국가에 대한 침략을 억제하기 위해 기존의 강력한 주한미군을 유지해야 한다. 여기에 유지해야 한다라는 게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앞에 나와 있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그 목적에 반하거나 문재인 민주당 정권이 그 목적에 찬성하지 않는다면 주한미군은 유지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의 태도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주한미군은 쉽게 감축할 수 없다 하는 내용을 삭제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미 하원 군사위원장의 답이 이런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성급하게 주한미군을 철수할 우려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철수할 사안이라는 것은 그런 사안이 발생하면 언제든 적절한 시기이지 성급한 시기가 되지는 않죠. 문재인 민주당 정권은 쉬지 않고 반미입니다. 지금 국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중공군이 미군을 대량 살해한, 물론 전쟁이기는 하지만 그런 영화를 들여와 놓고 그거 국군이 죽지는 않았으니까 미군이 죽었으니까 괜찮다. 어디서 죽었습니까? 그게 미국 땅이나 중국 땅에서 죽었습니까? 그들끼리 전쟁 선포하고 따로 싸우다가 죽었습니까?
문재인 민주당 정권이 이런 짓을 할 때 이것은 제3자적 시점이 아니고 중국 편을 드는 겁니다. 중국 편을 드는 문재인 민주당 정권, 그들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는 자들로 앉아 있는 한 우리의 안전은, 우리와 함께 우리의 안전을 지켜줄 친구는 떠난다. 그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스미스 위원장은 한마디 더 합니다. 미군이 지금처럼 한국에 주둔하지 않았다면 북한은 오래전에 한국을 침략했을 것이다. 이 말이 얼마나 섬뜩한지 우리 국민이 알아야 하고 문재인 민주당 정권이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민주당 정권은 변하지 않는, 이제 더 이상 교육되지 않고 성장하지 않는 그런 망가진 뇌의 소유자다. 이렇게 보아야 할 겁니다. 국민은 이 나라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좌파니 우파니 누가 싫어서 그게 아니고 이제 그들의 시대는 다 갔습니다. 무슨 박근혜 전 대통령이 미웠다. 5년 지났죠. 문재인 씨가 좋았다. 그거 5년 지났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이미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과거에 박근혜가 싫어서 문재인을 선택했던 여러분도, 그리고 박근혜가 갑자기 무너지니까 갈 곳을 잃었던 여러분도 이제는 수습을 해서 우리가 이 나라의 주인이니까 어떻게 자유세계와 함께 이 아슬아슬한 금세라도 깨질 것 같은 세계 평화를 깨지지 않게 지키며 나아갈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고 스스로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민주당 정권의 5년은 참으로 많은 것들을 깨부셔 버렸습니다. 대한민국의 신뢰, 남으로부터 받는 그 신뢰도가 말할 수 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번에 이 국방수권법 그 법안에는 파이브 아이즈라고 하는 그런 정보동맹인데, 여기 속한 나라들이 미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영국, 이러한 5개 나라의 정보동맹이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 일본, 인도, 독일을 포함시키자 하는 그 안이 들어가 있습니다. 결국 인도태평양 라인하고 저쪽 나토 쪽에서 이 자유세계를 지킬 수 있는 어떤 연결을 시키고자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안을 포함시켜 놓고 2022년 5월 20일까지 이 나라들을 포함시키면 무엇이 좋고 그게 안 되는 한계는 무엇인가 하는 그 보고서를 제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인도, 독일 이런 데서는 당연히 여기 들어가려고 하겠죠. 그런데 미국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여기에 포함시킬까 말까를 거기서 판단하겠다고 하는데, 가장 먼저 나오는 이야기가 문재인 민주당 정권은 여기 들어가고 싶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친중이기 때문에 중국 눈치를 봐야 되고 자주국으로서 자기 뜻대로 못하는 그런 정권이기 때문에
여기 들어오겠다고 하지 않을 거다. 이런 이야기가 먼저 나왔습니다. 사실 여기에 포함시키겠다 하는 것은 그만큼 세계 평화가 지금 위기 상태다. 특단의 조치를 하지 않으면 결국 큰 전쟁을 겪을 수밖에 없다 하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하겠죠. 파이브 아이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신뢰의 공동체다. 그야말로 선한 어떤 그룹이다. 이렇게 보아야 하겠죠. 하룻밤 사이에 발전한 것이 아니고 수십 년 동안 정보를 모으고 공유하고 하는 독특한 방법을 개발해서 그 관계를 강화해 왔다. 이게 1946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 온 겁니다. 결국 그러고 보면은 마지막 세계대전이 끝난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들도 세계 평화를 지키는 아주 큰 기둥으로서 버텨왔구나. 그것을 알 수 있죠. 여기에서는 중국과 러시아를 제1의 위험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북한도 여기에 포함이 되죠. 이 파이브 아이즈의 새로운 회원국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모든 회원국이 동의를 해야 한다 하는 것이 한 가지고, 왜냐하면 여기서 가장 민감한 정보 그리고 최고 수준의 기밀을 공유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중국에 대항하기 위한 동맹이다. 어떤 평화를 지키는 어떤 벽 같은 거, 방비책 이런 것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시각적으로 표현을 하면 여기에서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미국이 이 5개 국가들하고 공유하는 정보, 그거를 한국이 공유하지 못하고 있다. 그게 한국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결국 자기들끼리 뭔가를 공유하고 있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런데 그 5개 회원국이 모두 받아들이자 하는 것보다 더 문제를 지적을 합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 공유된 정보에 대해서 비밀을 유지할 능력이 있는가? 비밀을 유지할 만큼 신뢰할 수 있는가? 이것이 핵심적인 기준이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놓고 여기가 어떤 곳인가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참으로 민망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몇 해 전에 한미연합사 내에서 연합사가 한국군하고 공유했던 정보 중 일부가 언론에 흘러들어간 사례가 있었다. 말은 언론이지만 언론에만 들어갔겠습니까? 미국은 그런 정보가 공개적으로 유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 파이브 아이즈 국가들은 민감한 정보를 적절하게 다루고 언론에 공개하지 않는 나라들이다. 문화가 다르고 이런 식으로 언론에 유출되는 것에 신경을 쓰지 않는 그런 나라하고 어떻게 정보의 비밀이 유지될 수 있겠는가? 대단히 완곡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은 청와대에 들어간 정보가 평양에 들어갔다고 봐도 되겠죠. 여기서 믿을 수 없다는 것은 청와대에 들어간 정보가 시진핑에게 공유되고 있다. 그런 의심을 하고 있고 우리 국민들도
그런 일이야 당연히 일어나겠지. 이 정도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최고의 정보를 같이 나눌 수 없는 그런 국가. 이 정보라는 것은 뒀다가 쓰자는 정보가 아니고 위기의 순간에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고 국가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정보입니다. 그것을 같이 할 수 없는 그게 동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같은 자유세계의 우리가 자유세계의 국가라면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국내에서는 중국 영화 한 편이 들어오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아주 너그럽게 이제는 들어와도 되지 않겠느냐. 혹은 중국에서 우리 것도 가져다 본다면 우리도 그럴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소리를 하는데 이것은 국가가 무엇인가 하는 그런 문제라고 봅니다. 여러분이 피부에 닿게 그렇게 느끼라고 영화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국가라는 것은 그 국가의 이념 그리고 국가의 헌법체제 거기에 조금도 여유가 없는 겁니다. 정해진 그대로 해야 하는 것이죠. 이 한반도에서 남북을 통틀어서 한반도에서 미군이 악이 되고 중공군이 선이 되는 일은 없는 겁니다. 중공군이 여기 쳐들어왔을 때 이 한반도는 분단되지 않은 우리의 땅이었습니다. 그 분단이 돼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당당하게 부정하면서 곧 내일이라도 되찾을 것이다. 우리가 수복할 것이다. 이랬던 땅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중공군이 들어와서 중공군의 전승을 이야기하다니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정신을, 우리의 생명을 포기하는 짓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중공군 유해를 송환했던 거 그때 리마요는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 정신 나간 것 같으니 우리는 어느 대통령이 됐든 국민에게 헌법에 충성하지 않는 자에게는 가차없이 비판을 합니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 길에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